군화리 마을 해설사 안정미라고 합니다. 조용한 저희 마을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이지만 한 겹 벗겨보면은 아주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 저희 마을에는 저희 군화리를 지켜주는 9그루의 보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9그루의 보호수를 따라서 저희 군화리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접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소는 통진향교입니다. 무려 이곳에는 9그루 나무 중에 3그루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향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지방 인재 양성 교육기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국립 중고등학교에 해당하지요. 지금의 학교는 공부하는 교실만 있지만 그 당시 향교는 공부뿐만 아니라 유교의 대가이신 공장님을 모시는 대성전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공부하는 강의실 명륜단이 있고 뒤에는 공장님의 위패를 모시는 대성전이 있습니다. 전학 후묘의 향교 배치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멋진 풍화루라는 누각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향교에는 없는 풍화루라는 누각이 저희 통진향교에만 있습니다. 왜 저희 통진향교에만 이 누각이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강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강화는 임금님의 피난처로 많이 이용됐습니다. 강화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통진을 거쳐서 강화와 인접한 여마라는 작은 해협을 건너야 했습니다. 자, 여마 해협은 조수 간만에 차가 심하고 암초들이 많아서 뱃사공들이 물길을 잘 알아야만 배로 강화로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다가 보이는 높은 곳에 이 누각에서 물길을 확인하고 강화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 행차가 가시기 전에 이 누각에서 물길도 읽고 쉬시기도 하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통진향교에 있는 3그루의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통진의 화려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향교가 월꽃면 군화리인데 월꽃향교도 아니고 군화향교도 아니고 통진향교입니다. 통진이라 함은 한문으로 풀이하면 통할통 나루진입니다. 아까 강화로 가기 위한 여마강이 있었고요. 서울을 가로질러 오는 한강이 있고요. 파주에서 내려오는 임진강이 있고요. 북한으로 들어가는 예성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길이 통한다 하여 통진이라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 한강과 임진강과 예성강 마지막에 만나는 지점에는 지금의 조강이라는 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통진현은 이렇게 여러 갈래의 물길로 여러 사람과 물자가 드나들던 아주 번성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장소는 통진이청입니다. 이곳의 이야기를 들려줄 4번째 나무는 저 초등학교 안에서 저희를 빼꼼히 쳐다보고 있네요. 통진이청이라 하면은 지방 향리들의 기숙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통진이청이 이 초등학교 옆에 있는 이유는 이 초등학교 자리가 예전에는 관아 자리였다고 합니다. 지방 향리 중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6방이 있지요. 이, 호, 예, 병, 형, 공. 6방 중에 가장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방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이방 하면은 약간 얍삽한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통진에 있던 이방이 너무 깨가 많고 뒷돈도 많이 챙겼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암행어사 박문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서 그 이방을 한번 혼쭐을 내줘야겠다. 물증이 없고 심증만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이방을 혼내줄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뒤에 보이는 산 이름이 문수산이었네요. 자, 옛날에는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 직급 높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은 중벌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옳거니 내가 저 이방에게 저 산의 이름을 물어봐서 내 이름을 말하면은 혼쭐을 내줘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방아, 저 뒷산 이름이 무엇이니? 예, 아래옥계 항공하오나 어사님의 산 아니오십니까? 아이고, 이놈의 이방의 깨는 어사님의 머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어사님께서 이 방을 혼주를 못 내주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셨다는 옛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통진 이청은 좀 전에 들려줬던 재밌던 이야기도 있지만 이곳은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지사의 고문 장소로 사용되었기도 하고 6.25 이후에는 수십 년간 방치되었다가 일반인들이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을 방치했다가 2013년도에 문화재청에서 다시 복원 발굴하셔서 통진 이청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통진 이청은 경기도에 몇 안 남은 가나 객사 건축물의 중요한 역사적 자료라고 합니다. 자, 이곳은 월꽃 생활문화센터입니다. 좀 전에 보신 월꽃 초등학교가 관아터였다고 했지요. 이곳도 역시 통진현의 관아터였던 곳이 지금은 월꽃 생활문화센터로 바뀌었습니다. 5번째 나무가 들려줄 이야기는 통진현 수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통진현에 부임해 오시는 수령님들의 권한은 아주 힘이 무지무지 셌다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과 군대 통솔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웬 비석들이 줄지어 있지요. 이 비석들은 통진현감 부사 선정비라고 합니다. 이 통진현에 부임했던 사또님이나 현감님들의 선정에 대해서 백성들이 그 고마움을 위해서 표시해 놓은 비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분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스스로 이 비석을 세웠을까요? 이 통진현에 부임했던 수령님 중에는 정말로 백성을 위한 선정을 베푸신 분도 있겠고 또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은 탐관오리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 나무도 거기까지는 이야기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은 군화숲길입니다. 역사와 힐링이 있는 군화리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팟. 자, 이번에 들려들 나무는 이쪽에 있는 회화나무입니다. 회화나무는 학자수, 학자나무라고 합니다. 집안에 학자가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옛날 사람들이 심었다는 나무이지요. 저희 동네 사람들이 무척 존경하시는 이경덕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경덕 지사께서는 그 당시 저희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사시다가 시집을 가셨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박을 맞으셨어요. 그 이후로 33살에 늦은 나이에 서울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서울로 유학을 가셔서 열심히 공부하던 차에 저희 나라의 만세운동 열기가 거세졌습니다. 그것을 보신 이경덕 지사님께서 나도 우리 마을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시다가 그날로 그 속옷에다가 독립선언문과 태극기를 숨겨가지고 저희 동네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시골에서는 만세운동이 뭔지도 몰랐지만 이경덕 지사님께서 마을 분들과 힘을 합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날 장날에 우리도 다 같이 만세운동을 해보자 하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김포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은 경기도에서 2번째로 큰 만세운동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옆에 나무 한 그루가 더 있지요. 이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러 우리 군화숲길을 한번 걸어볼까요? 자, 나무가 들려줄 다음 이야기는 조각공원입니다. 이 아름다운 군화숲길 끝에 김포국제 조각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곳에 조각 작품이 있을까 궁금하시지요? 아까 향교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곳은 북한으로 흘러가는 예성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하지만 강줄기는 계속 흐르고 있는데 저희 사람들은 오고 갈 수 없는 땅이 되었지요. 이곳 군화리에는 6.25로 인해서 많은 실향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많은 실향민들은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이곳에서 아직까지 가족을 그리며 옛 고향을 그리면서 살고 있답니다. 그런 연유로 이곳은 김포시에서
평화통일의 이념을 담아서 국내외 작가분들을 모셔서 30여 전의 많은 작품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1998년 남과 북이 좀 따뜻한 관계가 유지될 때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이곳에 국제조각공원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많은 작품이 있는데요. 남북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작가님들이 조각품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많은 조각 작품을 꼭 한번 다 둘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려오시는 중에 여기 8번째 나무가 보입니다. 이 나무가 들려줄 이야기는 도깨비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도깨비 이야기가 많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어르신들이 밤새 개를 잡아서 담았는데 아침에 가봤더니 개가 아니라 소똥이 있었다고 하고요. 도깨비야 밤새 씨름을 해서 그 도깨비를 나무에 묶어놓고 아침에 가봤더니 도깨비가 아니라 빗자루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있습니다.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도깨비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올까요? 도깨비 하면은 불이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희 앞에 보면은 저희 앞산에는 남산에 봉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봉수대의 역할은 외적이 침입하면은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지요. 밤에는 횃불을 올리고 낮에는 연기를 피워서 외적이 들어온 것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경덕 지사와 동네 분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도 이곳은 밤에 횃불을 들고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마을에 도깨비가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9그루의 나무를 찾기로 했지요.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향교의 3그루, 월곶초등학교의 2층에 있는 나무 1그루,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들어오시면서 통진현가 부사 선정비를 보는 나무 1그루, 또 여기서 군화숲길 올라오실 때 회화나무와 조각공원을 설명하는 느티나무, 그다음에 8번째 도깨비 나무까지 다 찾아보았는데 오늘 찾기로 한 나무는 9그루 아니었던가요? 여러분도 도깨비에 홀리신 거 아닐까요? 아, 답이 요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려가셔서 마지막 9번째 나무를 찾아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 나무를 찾았습니다. 마지막 나무는 생활문화센터 안에 있습니다. 나무로서는 가장 우람하고 큰 나무였는데 안타깝게도 2009년 태풍 피해로 그 나무로서의 생을 다 헤았습니다. 나무로서의 생은 마쳤지만 자기 몸에 통진현의 지도를 새겨 넣으면서 군화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군화리 마을을 지켜주는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9그루의 이야기를 통해 군화리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9그루의 나무를 모두 찾으셨으니 즐거움과 행운이 깃드실 것입니다. 한적하고 평화롭지만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군화리 투어를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즐거운 여행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